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약간 이렇게 반등세를 보였지만 다시 오늘 이렇게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중국의 헝다그룹이 예전부터 자주 나왔던 얘기인데요. 파산 신청을 했다 하는 얘기 때문에 시장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예정돼 있다시피 한 그런 내용이지만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시장이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61%, 2,50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98%, 87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약세였다. 지수상으로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닌데요. 이게 전광판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시겠지만 전체 시장에서 오른 종목 대비했을 때 한 3대1 정도 되죠. 빠진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이다.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을 보면요. 오늘 거래소는 10조 400억. 그래서 거래소 규모로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다. 약세장 지표다. 코스닥은 9조 9천억입니다. 코스닥이 어제만 해도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12조를 찍었는데요. 오늘은 또 대폭 거래가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제가 최근 며칠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요 추세선이 지금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장을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일봉이 약간 양봉이 나면서 아침 시세보다는 종가가 조금 높게 끝났는데요. 이제 단기 하락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현금 있는 분들이 조금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요. 돌아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팔고 싶어하는 물량들, 미수나 신용이나 또는 현금으로 샀어도 많이 물려있을 때 손절매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요. 돌아설 때 그런 분들 물량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그 물량을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또는 개인이 됐든 좀 받아주면서 손바뀜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분간은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분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분봉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4일 동안 이렇게 하락만 하다가요. 어제 오늘은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가 종가에 살짝 이렇게 올려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일봉 보셨을 때 약간 이렇게 양봉이 났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리고 이렇게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매수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숨에 지금 많이 빠졌는데 돌아서기는 좀 이렇게 힘겨워 보인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추세선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양호해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모습이 좋지가 않다.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좀 시간이 필요하다. 매물을 좀 받아주면서 좀 손바뀜이 일어나야만이 시장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균형을 잡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한 3일 동안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져져 있는 알짜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추려내야 될 텐데요. 그런 종목 위주로는 좀 이렇게 반등세가 이루어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해줬던 것 같고요. 오늘은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뭐 성장성을 굉장히 지금 높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시장을 리드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종목들인데요. 최근 시장이 전체가 이렇게 밀리면서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이렇게 AI 같은 경우도 강하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성장성이나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렇게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AI 관련주 중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오늘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도 개인들만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거래소에서 3,500억, 코스닥에서 2,300억이니까 5,600억 정도 이렇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5,900억 정도 매수 우회했네요. 꽤 많은 물량을 샀습니다. 거래 대금이 최근에 많지 않은데 개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샀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조금 반등해 준 것은 개인들이 선별적으로 실적주나 성장주 쪽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 한 4천억 매도 우위했고요. 외국인들 한 2,5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어쨌든 기관들이 주로 매도에 이렇게 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간간히 사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 추세로 보면 외국인들도 매도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기관들이 이렇게 요날 이틀간 매수 우위한 거 빼놓고는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많게는 6천억, 적게는 3천억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 우위했다. 특히나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이 이렇게 앞장서서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특이한 경우다.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예전에 보면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그래도 조금 밑에서 받쳐주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앞장서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렇게 보시면 요날 이렇게 3일 매도한 것 제외한다고 그러면 매일 많게는 8천억, 적게는 3천억, 오늘도 한 3,500억 매수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파는 날이 더 많죠. 간간히 이렇게 사기는 하지만 그래서 개인들만 지금 시장에서 거래소 중심으로 봤을 때 매수 우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어느 한 곳이라도 매수 우위에 좀 가담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는 조금 저지가 되지 않을까. 하방 경직이 좀 되지 않을까요?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지금 미국이나 중국 이쪽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지금 선뜻 주식에 이렇게 매수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개인들이 그래도 상당히 소신 있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서 최근에는 많이 물리지만요. 신용이나 미수가 상당히 지금 고점에 와 있고 최근 한 달간 이틀 빼놓고는 지금 개인들이 계속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개인들만 유일하게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 비롯한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예탁금은 55조 6천억이니까요. 절대 금액으로는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예탁금이라는 건 후행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나서 한참 있다가 돈들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제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는 증시가 이렇게 거꾸로졌기 때문에 아마 예탁금도 좀 뒤늦게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신용융자금은 여전히 20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올 텐데요.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주식을 많이들 사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아마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손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급매물화 돼서 또 악성 매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신용이 많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또 하나 이제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최근에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지만요.
절대 금액이 5,150억입니다. 이게 이제 전례 없이 미수금이 많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틀 후에 이제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이틀 후를 노리고 이렇게 들어갔던 물량들이 다 지금 물려 있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들 물렸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악성 매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이제 아침 시세가 낮았다가 종가에 조금 이렇게 올려붙는 그런 시장인데요. 아침에 그런 나온 물량들의 대부분이 신용이나 미수금 반대 매물 물량이 상당히 많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수급에서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 수익주권 펀드 쪽은 이렇게 돈들이 금년에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최근 한 달간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은 데는 펀드 쪽에서 이렇게 돈들이 좀 나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이 이렇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0.8%인데요. 최근 이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음봉이 계속 이렇게 나면서 추세가 좀 꺾인 모습이죠.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가 60일 이동평선도 이렇게 깨지고 모양이 좋지 않죠. 이렇게 보기에도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비슷하고요. 일본 니케이 오늘 마이너스 0.5%인데요. 앞에 저점이 이렇게 깨지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8%.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죠. 독일, 프랑스 그래프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0.83%. 상해가 특히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76%. 앞에 저점을 한참 이렇게 깨고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아마 뉴스 그 흥다그룹 파산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예견됐던 사실이긴 하지만요. 또 그런 뉴스가 시장에 좀 영향을 줬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는 흥다그룹 규모의 한 4배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그러니까요. 여기도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이렇게 잠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은 그렇게 큰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무튼 방어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종목들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애플이 마이너스 1.46. 그래프가 좀 안 좋죠. 모양이 안 좋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2.8%. 알파벳 A 구글만 이렇게 살짝 반등해 주면서 최근 모양이 괜찮고요. 메타 플랫폼스 넷플릭스 다들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JP 모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망가져 있죠. 피치에서 JP 모간도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피치가 중국 관련해서도 그런 뉘앙스의 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국가 신용 등급도 낮췄지만 중국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또 미국하고 조금 다른 게 어떤 시장 논리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어떤 권력의 장악력이 조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요. 워낙에 그 큰 그 그룹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전체 종목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이걸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추천드리기에도 지금 시장이 워낙 불투명하고 해외 악재들이 이렇게 잔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조금 오늘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다 하는 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알체라, 그 다음에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런 것들, 또 뷰노 이런 것들이죠. AI 관련해서 어쨌든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틈새 시장에서 오늘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싶어서 이런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도 AI 관련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로는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저되지만 전체 분위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까지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갔는데 오늘은 거기서 이렇게 조금 선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AI 종목 가운데 제가 몇 개 종목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까 그럽니다. 이제 알체라가 오늘 9.6% 올랐으니까요. 최근에 이렇게 약세장에서 상당히 특이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알체라뿐만 아니고 AI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체는 좋지 않지만 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래도 한 150만 주 됐으니까 평소 거래량 대비했을 때 거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알체라가 그 네이버 손자 회사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그 자회사로 스노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스노우 회사가 알체라 지분을 한 30%가량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 따져서는 손자 회사고 스노우 자회사인데요. 스노우라는 회사는 아직 상장 기업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오늘 그 스노우 관련해서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떴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AI 프로필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 카톡이나 이런 데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데 AI 여기다가 한 몇천 원을 주게 되면 굉장히 얼굴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겠죠. 다듬어 주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1월에서 한 7월 사이에 이것만 가지고 AI 그 프로필 사진 보정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한 27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회사 규모로 봤을 때는 대단히 큰 실적을 거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알체라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얼굴 인식 기능인데 지금까지 얘기됐던 거는 알체라는 공항 같은 데서 얼굴 인식하는 그런 기능, 관공서, 그 다음에 이제 산불 감시, 이상 징후가 이렇게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캐치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체라가 그런 쪽에서 앞으로 좀 성장성을 좀 높게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네이버 손자회사라는 게 굉장히 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현재 실적은 어쨌든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AI 관련해서 구분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실생활에서 바로 이렇게 접목이 가능한 그런 상품들로 해서 매출액이 이렇게 갑자기 뛰어오르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지금이 AI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큰 매출액을 올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체라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조금 주목을 받아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7,900원에서부터 한 8,000원대까지 이렇게 두 배가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위아래로.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이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세 아래에서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량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눈길이 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AI 관련해서 알체라도 좀 눈여겨보자. 요거는 아직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호가를 쫓아가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급등한 후에 이렇게 급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알체라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인식 관련해서요. 셀바스 AI라고 이제 회사 이름부터가 AI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한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알체라가 얼굴 인식이라고 그러면 셀바스 AI는 음성 인식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알체라하고 좀 달리 실적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보면은 금년 상반기 매출액이 257억이 돼가지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한 6.3% 좋아졌고 영업이익은 21억 돼서 마이너스 32%인데요. 그래도 이게 21억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AI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된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이것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이유는 인력 이쪽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 사람을 많이 뽑아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중요한 거는
AI 기업 중에서 특히 음성인식 쪽에서 셀바스 AI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실적 면에서도 보기 드물게 플러스가 나고 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36,000원대까지 갔었다가 금년 초에요. 이것도 한 15,000원까지 절반 반토막이 났다가 최근에 이제 21,000원이니까 바닥에서는 살짝 이렇게 올라줬지만 가격에서는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지금 시장 전체를 지금 커버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 매도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덩치가 좀 적으면서 강력한 재료를 안고 있는 AI 기업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에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반등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 중에 이제 셀바스 AI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다. 아주 드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또 솔트룩스도 있습니다. 다들 이런 기업들이요 시총이 한 4천억, 3천억, 5천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견 기업이라고 하기에도 규모가 좀 적은데 AI 지금 시대를 맞이해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요 챗 GPT 초거대 언어 모델을 생성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형 챗봇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내 최다 AI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달 7일에 한국판 솔트룩스 인공지능 컨퍼런스 2023 요 행사를 개최한다고 그럽니다.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자기 어떤 그 회사 소개를 하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 한국판 챗 GPT, 루시아 GPT를 그날 이렇게 공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엔비디아 못지않게 챗 GPT 관련해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솔트룩스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에서는 특별할 건 없고요. 그래프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셀바스 AI나 그 다음에 알체라 비슷하게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깊게 받고 나서 이번에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최근 한 달간 다시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48,000원에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38,000원이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거래도 많이 이렇게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시장 전체가 조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틈새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성이 좀 뛰어난 AI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알체라가 9.6%, 그 다음에 솔트룩스가 12.5% 올라줬습니다. 셀바스 AI는 0.47% 올라줬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흐름이 비슷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나마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종목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최근에 급등의 조정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요. 오늘 이렇게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요. 이런 종목도 좀 눈여겨보면 그나마 좀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제 AI 관련해서 소형주 제가 한 3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형주로 가보면 오늘 한미 반도체가 18.5%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9%, 대덕전자가 4.6% 올라줬습니다. 이 종목들 공통점은 최근에 엔비디아 챗 GPT 관련해서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요. 또 한미 반도체는 그 SK 하이닉스의 TSV TC 본드라고 그래서 HBM 제조의 필수 장비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그 매출액 중에서 TSV TC 본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럽니다. 한 7%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챗 GPT 관련해서 AI가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수익성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제가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요. 이 장비 하나가 20억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비 한 대겠죠. 저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고가품이고 그만큼 마진이 큰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요. 재료는 이미 다 노출됐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는 없는데 수급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이렇게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 이런 신고가의 어떤 의미라고 그럴까요? 신고가라는 거는요, 가장 각별한 의미가 뭐냐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가격대가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 거의 100%가 100%죠. 다들 수익이 나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매수한 모든 투자자가 모두가 100%가 수익이 나 있는 가격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당장에 아주 급한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그렇게 급하게 팔거나 그럴 물량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지켜보겠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사고 있고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쏠림 현상이 나면서 주가는 급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쏠림 현상이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심리 관성이라고 봐요, 사람들의.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앞에 고점을 넘기는 주식은 일단 지켜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좀 지고 있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시세를 훨씬 더 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TC 본드라고 그러죠. 요게 그렇게 고가품이고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요게 한미 반도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K 하이닉스도요.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거꾸로진 것에 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딱 저점을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죠.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HBM 덕분이란 얘기죠.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물량은 많지 않은데 마진이 크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HBM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서 준비를 했고 지금 이제 그 수혜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 저점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추세 하단에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기판 관련해서 AI 그쪽에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좀 나긴 났지만 아직은 조금 그래프가 아직도 이 추세가 이렇게 망가졌죠. 그렇죠. 이렇게 추세를 그렸을 때 추세가 망가졌습니다. 매도 시점을 지금 놓친 건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요. 새로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단숨에 한 20% 넘게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요.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AI 관련주들인데 오늘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전체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는 매수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중국, 특히 중국이 지금 헝다그룹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아마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아무래도 파장이 금융기관까지 이렇게 미칠 수밖에 없죠. 부동산 기업들이 위태위태하다. 중국 시장 전체가 좀 걱정해야 될 단계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요. 우리 시장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반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요. 미국 시장 절반, 중국 시장 한 절반 정도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양 시장이 모두 지금 그래프도 망가지고 있고요.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더구나 수급에서 신용이나 미수가 굉장히 지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도 상당히 꼬여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을 좀 방어적으로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기자의 현금을 조금 마련하는 그런 그 매매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